경찰청이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로 남원시가 선정된 가운데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 등이 지역 유치에 결의를 다졌습니다. 고창 선운사 일원의 꽃무릇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꽃무릇은 이번 주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지난 8월 전북의 광공업 생산과 대형 소매점 판매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밤 남원시 대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건물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경찰청이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로 남원시가 선정된 가운데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 등이 지역 유치에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원택, 조배숙 등 여야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에 지역구를 두거나 전북 출신 국회의원, 또 국민의힘 전북 동행 의원 등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앙경찰학교가 현재 충북 충주시에 있고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엔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도 포함되어 있어 충청권에 추가 설립될 경우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도 가속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은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로 제시한 옛 가축 유전자원 시험장 부지는 기재부의 유휴지로 남아있는 국공유지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고 별도의 행위 제한이 없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남원시의 설명입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엔 여야 국회의원 32명이 서명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죠.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어딜 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나라 기자가 절정을 이룬 고창 선운사 일대 꽃무릇 군락지를 소개합니다. 초록 줄기 위로 뻗은 빨간 꽃잎과 수술이 산들산들 손짓합니다. 고창 선운사 초입에 군락을 이루는 꽃무릇인데 아름다운 광경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황홀해요, 황홀. 아니, 너무 예뻐요. 이게 잎사귀가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 저기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바닥에 불이라 그럴까? 너무 멋지고. 사람들은 햇살을 받고 불꽃처럼 빛나는 꽃무릇을 한 장의 추억으로 남깁니다. 꽃무릇은 선이 살아있다니까. 곡성, 원형식으로 아주 이쁘게 보면 올수록 선이 이쁩니다. 이번 주 안 오면은 두고두고 후회될 겁니다. 내일 모레 태풍 온다고 하는데 태풍 오기 전에 이 꽃무릇을 보고 마음도 좀 풍요로웠으면. 꽃무릇 명소로 꼽히는 고창 선운사 일대에서는 꽃무릇을 소재로 한 창작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운사에서 매년 꽃무릇 시 낭송대회를 열고 공모에 선정된 시를 전시하는 겁니다. 꽃무릇은 꽃이 짐과 동시에 푸르른 잎이 나와 추운 겨울에도 버텨낸다고 해 꽃말도 고통을 이겨내는 참사랑이라고 합니다.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는 꽃무릇은 부처님 등을 그리는 생화의 재료로 주로 쓰여 예로부터 사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선운사 입구에서부터 도소람까지 계곡을 따라 3.5km가량 피어있는 꽃무릇은 가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예쁜 꽃무릇이 예전에는 다른 때는 좀 추석 전후로 절정을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좀 늦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시면 예쁜 꽃무릇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짝 피어 가을산에 정취를 더해주는 꽃무릇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의 광공업 생산과 대형 소매점 판매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전북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는 1차 금속과 자동차, 전기 등에서 증가했지만 음료나 금속 가공, 기계 장비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9.2로 2.1% 증가했습니다. 지난 28일 밤 9시 20분쯤 남원시 대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주택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모든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18호 태풍 끄라톤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30일 영상간부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부서가 사전 점검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각종 대비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구절초 꽃축제 등 가을철 행사를 앞두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수많은 법안 가운데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 법안들을 들여다봅니다.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입니다. 농지 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부작용도 뒤따랐습니다. 농민들의 재산권 제한은 물론이고 농촌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어떤 법인가요? 지난 2021년도에 있었던 그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를 계기로 해서 농지 거래 관련 취득이나 거래 관련을 굉장히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로서의 효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민들 전체의 재산권을 감축시키고 지역 경제를 축소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농지 취득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농촌진흥지역구역 내에서 주말 체험 영농의 부분들을 아예 그냥 못하게 한다든지 또 농지 취득 후에 의무적으로 경작해야 되는 기간을 3년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모든 농지 거래에 있어 가지고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장애물들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농지 거래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감소가 되고 가격도 3분의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적인 요소는 농지 거래가 거의 막혀 있다. 또 한 가지는 가격도 반값 이상 떨어졌다. 이런 식의 사람들의 느낌을 받는 것이 아마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법에는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대부분 농촌 지역이죠. 농촌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 농지 규제, 거래를 규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제 법안 여야가 함께 공동 발의를 했는데 어떤 공감대가 좀 있었는지요? 아마 우리 이제 농해 수위를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의 의원들은 이 농지 거래 부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인식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21년도의 규제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주게 됐다는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주말 체험 영농의 어떤 그 농촌 진흥구역의 취득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의무 영농 기간을 축소한다든지 또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거래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없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이 법안이 농업 정책 당국은 물론이고 농업계 또 학계 이런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정책 토론을 통해서 일단은 성안을 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안 외에도 또 농촌 관련 법안을 함께 발의를 했는데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식품 그 기본법 개정안에는 특히 스마트팜 같은 그 농산업의 어떤 육성 지원 부분들을 좀 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에 대한 구조 전환 우선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한 지정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농업 농촌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그런 정책적인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 또 청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농업 중심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우리 지역민들께서 좀 어느 정도 좀 더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농업이 제값받고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국도 1호선에서 정읍 시내로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10월 2일 개통됩니다. 용호 교차로 하행 진출입로는 35억 원을 들여 2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도 1호선에서 정읍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로가 없어 주민과 탐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진출입로 개통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정읍을 오가는 모든 운전자들이 편리한 도로 환경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점검해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과 고금리, 또 장기화된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도내 110개 제조업체에서 회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93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 100 이하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도내 기업들의 항목별 경기 전망은 매출액, 또 영업이익, 설비 투자, 자금 사정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밑돌며 다음 분기 역시 부진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김정태 전북 상협회장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기업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책 당국은 금리 인하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사격 스타 김예지 선수가 최근 성행하는 딥페이크 범죄와 금융사기 근절 홍보 영상에 출연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영상에 김예지 선수가 출연해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수칙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제23회 김제 새만금 지평선 전국 마라톤 대회가 10월 3일 김제 시민운동장에서 만경 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서 열립니다. 따라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김제 시민운동장에서 만경 삼거리까지 마라톤 주요 구간에서는 교통 통제가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김제시와 시체육회는 교통 통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전광판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